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이상훈입니다. 또 몸싸움 국회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선거법을 처리할 때 모습인데 이젠 놀랍지도 않다고요. 이런 반응하시기도 하군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그 이상의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바로 공수처법 처리가 예정돼 있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 말이죠. 유튜브처럼 노란 딱지라도 붙일 수 있었으면 딱 좋겠습니다. 오늘은 12월 30일 월요일입니다. 먼저 신문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디플레이션이라는데 마트 물가 무섭게 오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이면은 물가가 내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마트 가서 장 보면요 다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유, 햇반, 컵반 등 90여 개 상품 연말연시 7에서 20% 올랐다고 합니다. 인건비 뛴 기업들 줄 인상 예고하고 있습니다. 물가지수 0%대 상승과 달리 식료품값 급등, 가계는 주름살이다. 그러니까 뭔가 숫자라서는 물가가 안정돼 있다 그러는데 실제 체감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핵 대결로 다시 방향을 트는 김정은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노동당 전원회의라는 걸 하고 있어요. 우리로 치면은 국정 전반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되겠죠. 근데 거기서 보면은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전략적 지위 강화, 핵 개발 재개 시사한관이야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요. 북한 위협적 조치 취하면 적절히 대응하겠다. 이렇게 돼서 뭔가 맞서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아침에도요. 새로운 소식이 좀 들려왔습니다. 자, 이번엔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이쪽입니다. 공수처법 오늘 표결 예정입니다. 변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예정돼 있습니다. 권은희 수정안이 변수다. 4+1 공조 흔들. 148석이 돼야 과반이 돼서 통과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숫자가 혹시 안 나온 거 아니냐. 어제 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3달, 3일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20년 테크 기업들이 70년 미국 패권 잇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미국의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었다, 무너졌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안 그렇습니다. 왜냐면요. 바뀌었거든요. 이런 테크 기업들이 미국 경제를 끌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여기 보면 페이스북, 그다음에 구글, 알파벳 이 지주회사죠. 그리고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엄청난 IT 기업들인데 구글, 아마존 등 빅5 시총은 5조 달러. 경제력 3위인 일본의 GDP와 비슷하답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5기업만 합쳐놓으니까 일본과 맞먹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금융위기 이후 쇠락한다. 이런 예상을 깨고 미국이 패권, 테크 기업 주도로 더 강력해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부럽습니다. 우리도 뭔가 기회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 4분 패널 나오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서 각각 한 분씩 나오셨는데요. 먼저 김상일 시사평론가 오늘 자리하셨고요. 그리고 그 옆에 계신 윤기차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옆에 계신 분은 시사 논평의 샛별입니다. 장윤미 변호사 자리하셨고요. 그리고 전국을 찌르는 기자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룰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인데요. 화면 봐주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요. 생일맞이입니다. 북한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생일이 언급됩니다. 몇 가지 날짜 얘기가 있어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모자의 난. 얼마 전에는 남매의 난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번엔 모자의 난으로 갔습니다. 한진가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요. 무기명 투표 공수처법 처리와 관련해서
무기명 투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 은밀한 제안. 이춘재 얘기입니다. 이춘재 얘기요. 자,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로 오늘 내용 정리했고요. 첫 번째 이슈는 북한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일명기사 때 소개해드렸는데 전원회의를, 이런 회의를 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죠.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북한 국방건설, 자력 부강 이런 걸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언론 보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1월 8일이나 2월 16일에 도발을 할 것이다. 1월 8일은 김정은 위원장 생일. 그리고 2월 16일은 김정일 생일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뭔가 의미가 있는 날인데 그때 맞춰서 뭔가를 할 수 있다. 미국 언론을 통해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력 갱생에 의한 경제 발전, 국방력 강화 노선 선택할 듯하다. 국방력 강화 노선이라는 것은 곧 핵,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런 걸 뜻하게 됩니다. 김정은의 역사적인 보고는 미북 협상 파기, 핵 재가동 이런 내용 아닌가 이렇게 모릅니다. 사실 뭐 역사적인 보고를 했다 이렇게만 나오지 뭔지 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있어요. 북한이 지금.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북한 위협된 우리도 대응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저께까지 이 전원회의가 이틀째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도 열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며칠 동안 하는 겁니다. 원래 사회주의 국가나 북한 같은 나라에서는 이런 회의를 며칠씩 하거든요. 통상. 오늘 오전에 북한 노동신문 중에 나온 내용을 한 토막 더 알려드리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 수일제 전원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자주권과 안전을 위한 공세적 조치를 논의했다. 자주권, 안전을 위한 공세적 조치. 왠지 미사일과 핵이 떠오르는 또 대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 기사 하나 더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이번에 사진입니다. 보시죠. 다음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전원회의를 하는 모습이에요. 지금요. 여기 보시면 단상이 앞에 있는데 그 앞에 쭉 앉아 있죠? 물론 이 단상 앞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사진은요, 동그라미가 두 군데가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큰 동그라미와 작은 동그라미입니다. 여기 보시면 큰 동그라미는요, 현송월 당 성전선동부 부부장입니다. 그리고요, 작은 동그라미는요,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위상이 강화됐잖아요. 전원회의라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우리로 치면은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거든요. 여기에 현송월과 김여정이 자리를 하고 있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북한 매체가 뭐 전원회의 관련 소식을 전한 내용이 있는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발전과 변화된 대내외적 정세의 요구에 맞게 우리 국가의 전략적 지위와 국력을 가일층 강화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진군 속도를 비상히 높여나가기 위한 투쟁 노선과 방향이 제시되게 될 투쟁 노선과 방향이 제시된다. 뭐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앞서 매일경제신문 미국 언론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 뭐 1월 8일, 2월 16일 가까웠던 생일을 뜻하는데 뭐 이날 도발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어요. 근데 또 언뜻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이 사이에 2월 8일 날짜가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인민군 창건일입니다. 오히려 뭐 그 날짜는 왜 안 될까? 그러니까 이 날짜는 그냥 추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요. 정철 편집이면 중요한 거는 사실 북한이 그동안 성탄절 선물을 이런 운운하고 얘기를 했는데 성탄절 지났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어요. 왜 늦어지는 걸까요? 뭔가 움직임이. 크리스마스를 선물을 하겠다고 엄포를 놨는데도 예. 실행을 못한 것은 예. 결국 그것은 엄포였을 뿐이죠. 북한이 지금 정말 하고 싶은 것은 예. 내부 단결입니다. 북한은 총화 단결의 사회죠. 수령을 정점으로 해서 예. 모든 인민이 수령과 함께 움직이는 일심 동체의 사회인데 지금 제재가 너무 길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중국을 통해서 많은 재화가 들어오고 그리고 중국에 가서 네. 용역을 주고 돈을 받는 이러한 자본주의 시스템이 북한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예. 그리고 휴대전화도 많이 들어와서 북한 주민들이 상당히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돈 맛을 안다는 얘기인데 제재가 너무 길어져서 최근에는 북한에서 송출한 노동자들도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화가 또 끊깁니다. 북한 내부에서
굉장히 큰 동요가 일어나고 있다. 민심이 좋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 목선에 여러 명의 죽은 사체가 발견됐는데 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리고 어렵지 않으면 북한이 저렇게 메머드 전원회의를 할 리가 없습니다. 1990년도에 김일성이 메머드식의 전원회의를 한 지 30년 만입니다. 예. 그때 김일성이 왜 했겠습니까? 베를린 장벽이 그때 무너졌습니다. 북한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그때 있었기 때문에 예. 지금도 제재가 길어져서 예. 그렇다면 김정은이 미국 트럼프와 대화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대화했는데 인민에게 준 것이 무엇인가? 예. 당연히 비판이 나오겠죠. 예. 그 길을 장악하기 위해서 김정은은 새로운 카드로 인민의 총화 단계를 다시 내세운 것이다. 결국 외부의 위협을 카드로 예. 내면서 인민들이 단결하여서 미제를 예. 무찌르자는 북한의 고전적 수법이 다시 나온 것이다. 그렇다면 1월이나 2월에 예. 저강도의 도발은 또 할 수가 있다. 예. 항상 우리가 안보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쓸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고 보니까요, 오늘 오전에 보도가 된 노동신문, 아까 제가 잠깐 알려드렸잖아요. 무슨 공세적 조치 이런 얘기 있었다는데 사실은 이틀째 회의 내용을 전하면서 대외적인 문제, 그러니까 우리와 미국을 겨냥하는 어떤 메시지가 담긴 내용은 한 대목 정도밖에 없고요. 나머지 많은 대목, 다수는요, 북한 내부의 경제와 사회를 다룬 대목이 훨씬 더 비중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전원회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최영철 편집위원 분석대로 내부 단속을 위한 어떤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분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탄절 선물이라고 해놓고는 안 하고 있는 거다. 뭐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북한 미사일 오보에 사이렌 소독. 미국 전문가 이러단 전쟁 날 수도 있다. 동두천 미군 기지에서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사이렌 실수입니다. 사이렌 실수. 여기 내용 보면 이렇게 소개돼 있어요. 지금 화면 나가시잖아요. 저게 뭐냐면 동두천 미군 기지에서 며칠 전에 저녁에 갑자기 저런 사이렌이 났잖아요. 그러면 저긴 접경 지역입니다. 굉장히 공포스럽게 되잖아요. 근데 저게 실수였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여기 소개돼 있습니다. 동두천에 있는 주한미군 캠프에서 지난 26일 오후 10시쯤 실수로 취침 나팔 대신 비상 사이렌이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니 거기 있는 미군들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갑자기 비상 사이렌. 이거는요. 공습 경보 사이렌이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보시죠. 아랫부분입니다. 기지 내 군인들이 당황했으며 잘못된 사이렌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기 전까지 일부 군인들은 제복 차림으로 달려나오게 됐다. 뭔가 터졌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또 있습니다. 잘못 울린 사이렌은 흔히 공습 경보 사이렌으로 불리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사일 평론가. 네. 사실은 얼마 전에 하와이에서 그때 하와이 주민들 상태로 어떤 잘못된 메시지, 무슨 미사일이 뭐 날라온다 이런 메시지가 나와서 한바탕 혼선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민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민간에서 잘못한 거. 근데 이거 군이잖아요. 네. 그럼 이럴 때 쓰는 표현이 나사 풀렸다 아닙니까, 정말?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만큼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수를 했다. 이렇게도 보이는 부분이 아니, 있습니다. 취침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크리스마스 예. 선물 이야기가 나와서 예. 뭐 많은 대비를 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이제 그런 가운데서 뭐 이렇게 NHK도 뭐 준비해 놓은 게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 준비를 일본 안 언론도 해놨으면 뭐가 안 실수가 됐다 나갔을 그러는 텐데. 거고요. 예. 뭐 그런 것도 있는데 NHK 또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NHK는 훈련종 문장 송출, 뭐 한밤 속보에서 여기도 굉장히 비상 상황이라는 뭐 속보를 잘못 내보낸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만큼 긴장했다는 예. 얘기인데 근데 이제 긴장을 해서 실수를 하면 예. 그게 오판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훈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긴장된 상황에서도 실수를 안 하려면 예. 실전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실전 훈련을 많이 못했다라는 사실은 미군의 불만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여기 경비병으로 왔냐 이렇게 불만을 한다고도 하거든요. 예. 여기에 와가지고 우리는 뭐 군 훈련도 하고 실전 예. 훈련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조용히 경비만 쓰고 있다. 뭐 이런 예. 식의 불만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예.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이게 오판으로 이어지지 않을 만큼 그 훈련은 아주 착실하게 예. 그 강도 있게 좀 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예. 훈련을 안 해서 긴장을 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훈련을 제대로 못해서 이런 실수가 났을 때 오판으로 이어진다면 오판이 가장 큰 전쟁의 요인이거든요, 사실은. 실제 모든 상황을 다 알면은요. 그 국지전이 일어나도 그거를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다 모르고 정보가 부족해가지고 오판을 하게 되면 오히려 큰 전쟁을 부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번에는 그 한국 우리 정부 당국과 미국이 의논을 잘해서 이런 실수가 안 나게 우리 군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어떻게 더 그 실전 훈련을 강화할 것인가 이런 걸 좀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바로 잡아서 이제 큰 문제는 없이 넘어갔지만 이게 군 내부에서 이런다는 건 사실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 보면 미국 쪽에 이제 뭐 핵 비확산 전문가가 한 본인의 SNS에 올린 분석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랫부분 잡아주세요. 매사추세츠 공대의 비핀 나랑 교수입니다. 이런 특별한 시점에는 이와 같은 가짜 경보로 전쟁이 시작될 수도 있다. 정말 위험한 거다, 이거는. 그리면서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장에서 휴대폰으로 이 경보를 봤는데 이 사실이 틀렸다고 확인할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고 상상해봐라. 그러니까 이 경보를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를 하다가 봤어요. 근데 거기서 뭔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건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정말. 아무튼 이게 며칠 그냥 쓱 지나가게 말았는데 사실은 이거 정말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우리 군 당국과 미국 당국이 좀 얘기 좀 해야 될 문제 같아요. 알겠습니다.